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주식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해외 주식에 부과되는 세금들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한데 국내랑 좀 다른가요? 먼저 해외 주식의 정의부터 좀 내리고 갈게요. 해외 주식은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거나 아니면 내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는 주식을 해외 주식이라고 말하는데, 다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아이들은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이랑 세금 부과되는 게 좀 달라요? 해외 주식이건 국내 주식이건 발생되는 소득은 동일해요.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과세되는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경우 비과세 됐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해외 주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모두 다 과세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주주, 소액주주, 장내, 장에 상관없이 전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구하려면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를 좀 간단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필요 경비를 차감을 해서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을 차감을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금액에다가 세율 22%를 곱해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2020년도부터 새 법이 변경이 되면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이 통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통산된다는 거는 다 합쳐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국내 주식에서 양도 차익,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것과 해외 주식에서 양도 차익,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게 통산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하나로만 발생을 하고, 기본 공제도 원래 기존에는 국내에서 250, 해외에서 250 각각 이렇게 공제가 됐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합쳐서 한 번만 합쳐서 250만 원 한 번만 공제된다라는 게 좀 특이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변경이 됨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세금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와 2020년 이후에 양도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볼 수 있는 사례인데요. 국내 주식에서 1,500만 원 이익, 해외 주식에서 1,000만 원 손실, 이렇게 발생을 한 거죠. 만약에 2019년도까지 그때 이렇게 이익과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냥 무시가 되고,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인 1,500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서 결론적으로는 1,25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억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해외 주식 손실 봤잖아요. 그런데 손실을 봐서 결론적으로 순이익은 500만 원인데 세금은 1,25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됐었는데, 그쵸? 2020년도부터는 세법이 개정돼서 억울한 게 다 없어졌습니다. 순이익을 통산을 해서 5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500만 원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해서 결론적으로는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세금 구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훨씬 합리적이네. 그쵸. 이게 맞는 거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외 주식은 외화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환율도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어떤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외화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해외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환전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얼마에 했는지 여부랑은 상관없이요, 결제일의 환율로, 결제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을 해서 세금을 구하게 됩니다. 매매일의 결제일의 환율, 그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해외 주식을 거래를 했다라고 한다면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국내 주식이랑 통산돼서 신고한다고. 국내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8월 그리고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렇게 2번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해외 주식까지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요거 5월 신고까지 같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할 게 많네. 3번이나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해외 주식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15.4%,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종합과세. 아유. 맞죠? 해외 주식도 배당 소득은 똑같이 이렇게 과세되는 건가요? 국내 주식은 그랬는데 해외 주식은 좀 달라요. 해외 주식은 그 주식을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한 경우 아니면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네. 먼저 해외에 직접 계좌를 만들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배당 소득이 지급될 때 해외에서 우선 원천 징수가 돼요. 근데 해당 그 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 징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자 배당 소득 중에서 원천 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요,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거든요. 네. 금액이 얼마가 발생했던 간에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만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외에서 원천 징수된 세금이 있잖아요. 네. 그걸 그냥 냅두면 사실은 이중과세 이중과세지.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외국에서 원천 징수한 세금은 외국 납부세 공제로 해서 차감을 한다. 그렇게 이중과세 조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면 되시고요. 네. 반면 금융기관,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한 경우에는 좀 내용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요? 우선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해외에서 원천 징수되는 건 맞아요. 근데 국내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다시 한번 본다라는 거죠. 국내 세율과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소득은 원천 징수된 소득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 납부세 공제로 동일하게 차감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이 두 번째 거는 기존의 국내 주식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비슷하죠. 비슷하죠. 좀 다르긴 한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로 알려주세요. 미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또는 중국 주식을 투자했을 때 좀 달라지거든요. 네. 먼저 미국에서 주식을 투자를 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 15%로 원천 징수가 되고 우리나라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저희가 15.4%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15.4%의 구성은 소득세 14%와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1.4% 이렇게 합해진 거거든요. 네. 15%와 14%의 소득세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기준으로 14% 원천징수 돼야 되는데 미국에서 15%로 원천징수 됐잖아요. 네. 그러면 국내에서 추가로 징수할 세금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지급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 징수된 금융소득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으신 거예요. 네. 이런 경우 2천만 원 초과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중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네. 배당을 받게 되면 중국에서는요 10%로만 원천 징수가 되고 지급이 돼요. 국내에서는 몇 퍼센트? 14%. 헷갈려. 아주 긴장하란 말이야. 원래 국내에서는 14%로 과세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 10%로만 됐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4%로 추가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소득세 4%를 과세하면서 4%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그렇게 합산을 해서 4.4%로 추가 원천 징수가 되고 지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ETF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국내 ETF는 펀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해외 상장 ETF는 해외 주식이랑 또 같게 본다면서요? 맞아요.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된다 볼 수 있습니다. ETF에서 결산을 해서 분배금이 지급이 되면 배당금으로 모아 과세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ETF를 내가 매매를 해서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해외 주식과 동일하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같이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요즘은 또 해외 주식도 워낙 많이 하면서 증여를 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증여. 맞나요, 실제로? 증여,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사실 관심도 높아지고, 네. 증여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말 부자가 아니고, 네. 뭐 부자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좀 여유 있으신 네. 분들은 자녀 또는 뭐 자산이나 재산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를 좀 많이 하는데, 해외 주식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해외 주식을 증여할 때는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실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냐면
미성년 자녀 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는요, 음. 여러분.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네. 연령 기준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부양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제를 받을 때 요건인 소득 기준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 기준을 충족 못했기 때문에 공제를 못 받거든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미성년 자녀한테 해외 주식을 증여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자녀가 증여받은 해외 주식을 매도를 해서 200만 원 차익을 본 겁니다. 100만 원 넘었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혜민 씨처럼 알면 좋은데 어떤 분들은요, 양도 차익이 200만 원이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니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낼 게 없구나 라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해외 주식과 관련된 양도소득이 200만 원이 있다는 것. 즉 연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서 내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를 간과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받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중에 가산세까지 추징되는 사례들이 많으니까요. 요거 해외 주식 증여하실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과 다르게 해외 주식은 비과세가 없이 맞아요.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